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민 씨에게 우선 제일 감사드리고요.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저는 아닙니다. 호스팅만 할 뿐이지 대답은 정민 씨가 다 해주실 겁니다. 네? 이걸 바로 아웃소싱이라고. 이게 뭐야! 네. 그러므로 저는 아무런 부담 없이 가볍게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저는 유정 씨 질문 먼저 답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물론 제가 답하는 건 아니고 정민 씨가 해줄 거지만, 네. 그래서 아, 네. 질문자 1번, 질문자라고 하지 않나? 뭐라 그러지? 퀘션, 네. 네. 네, 뭐 질문, 질문자 뭐 맞죠?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분, 네. 유정님, 이름 말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뜨잖아. 아, 예. 자, 네, 질문하신 괜찮으시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지금 현재 그렇죠. 데이터 업무를 하는 중이시고요. 근데 어떤 데이터 업무라고 해도 되게 여러 가지니까요. 저는 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학사는 심리학 전공하셨는데, 이거 전에 제가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데이터나 IT 쪽에서 되게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데, 문과 쪽에서 오는 경우, 특히 데이터의 경우 제일 흔한 케이스가 저는 심리학 전공자들 분들 꽤 봤어요. 어, 예, 그리고 석사는 UX 관련 전공을 끝내신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끝내고 예.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근데 일하다 보면 통계 수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들에게 밀린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정민 씨,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저는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까요? 네, 예. 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원활한 질문을 위해서 조금 상황을 더 소개를 드리면, 네. 일단 통신사 중에 하나에서 그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친구들이나 좀 세미나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채로 한 번에 뽑아서 사람들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이게 아, 부서에 네. 배치를 할 때 좀 데이터 분석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좀 뽑아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이터 분석 직무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제가 들어간 케이스이고, 아, 그리고 근데 다행히 저는 코딩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음, 데이터 분석 업무도 재밌고, 나름대로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좀 가설 검증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뭔가 하나하나 분석해 가고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그런 업무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긴 한데, 좀 논문을 해석할 때나 어떤 식의 이렇게 프로블럼을 해결을 해갈 때 좀 '이 해결책이 정말 제가 아는 게 최선일까?' 뭐 수리적인 어려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막막함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 경우에는 좀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네. 예, 사실 본인이 음. 어떤 쪽을 하시고 싶으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전에 저희 그러니까 분석팀에서 심리학 전공, 심지어 심리학 석사까지 하셨나? 뭐 그런 분도 계셨고요. 예. 그다음에 UX 쪽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UX 쪽으로 좀 더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그 UX 쪽으로 하시면은 예, 되게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제 회사에서 그 데이터 보는 거를 이제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모든 팀에다가 다 이제 봐서 전달해 드리고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간단한 거 데이터 보는 것들은 이제 가이드를 뭐 이제 수업도 가끔 하고 회사 안에서 네. 수업도 하고 가이드도 해 드리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디자이너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음. 왜냐면은 이제 그들도 뭐 예를 들어서 앱의 플로우를 고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많이 불편을 겪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하셨는데 만약에 UX 쪽을 계속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그 데이터를 볼 줄 아는 UX 디자이너 이런 거 요즘에 되게 잘 나갑니다. 네. 저도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저번 몇 주 전에 저희가 AI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구글의 AI가 아니라 구글의 디자인 다이렉터이신 분인데 그분은 그 뇌과학 박사 학위를 오래전에 하시고 그다음에 UX 쪽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디자인 아 이렇게 총괄이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가, 그 UX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야 그 AI를 그 기능을 되게 잘 활용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요즘에는 마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쭉 나오더라고요. AI 제품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음.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잘 들어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딱히 뭐 꼭 데이터 한다고 해서 데이터 다 분석하는 건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근데 지금 상황이 만약에 본인이 UX 쪽보다는 좀 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네네. 네. 그러면은 통계나 이런 쪽 공부를 하시는 게 쪼끔 낫기는 할 거예요. 맞아요. 음. 왜냐면 네. 네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쪽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자기 주장이 강하신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예. 이쪽에서 일하다 보면은 네 특히 요즘에는 예전보다 그 뭐 좀 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데이터 안에서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그 컴퓨터 쪽 하신 분들이 이제 좀 더 강점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네.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리고 많이 놓치는 게 또 통계 쪽이다 보니까 그쵸. 그 예. 또 통계 쪽 예 통계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나름대로 주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일하다 보면은 전공이 그 실력하고 전공이 완전히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닌데 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그쵸.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이 아니면은 공부라도 해야 하기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약간 뭐지? 네.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수는 없더라도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예 코딩할 필요는 꼭 없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럼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 그런 경우에 그 모델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인제 그거를 프로덕션에 쓸 수 있도록 실제로 음. 쓰임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모델 만드는 사람은 그 컨트롤이 뭐지? 놓치잖아요. 네. 이게 내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약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 코드나 코드는 아니지 시스템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아는 사람이라 꼭 자기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강은 아는 분들이랑 아닌 분들이랑 예 훨씬 밀린다는 느낌의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러니까 뭐 코세라나 뭐 무프 네. 같이 요즘 예. 여러 가지 그 통계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예예. 예.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뭐 좀 코딩적인 거는 댓글도 많이 보고 뭐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나름대로는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예. 사람들 기준에서 뭔가 학위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학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약간 차이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위를 음. 지금이라도 좀 뭔가 받아야 하나.' 약간 이런 데이터 음. 사이언스 쪽으로 계속 가려면 '그런 걸 해야 아. 하나.'라는 고민이 약간 들어서 예. 그 음.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연차가 좀 낮으셔서 주니어 레벨이시거나 그러시면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네. 딱 이게 그 얘기하려고 사실 그랬어 저도. 솔직히 예. 연차 좀 되면은 안 예. 웃으신 게 4-5 말씀. 예. 정말 특히 이쪽은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4-5년 정도만 돼도 네. 4-5 년 지나서까지 학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예. 자기가 예 현재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학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예. 아닌가라는 의심을 쪼끔 하고 있거든요. 음. 아 네. 근데 아마도 정민 씨나 네. 제가 약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그 연차가 높지 않을 때 어떤 프로젝트에 네네네. 포함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할 수 있다, 어. 저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선택이 되려면은 어쩌면 학위를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는 뭐 솔직히 뭐 해온 프로젝트가 있고 네. 하니까 뭐 음. 딱히 "나는 이거 할게. 너는 저" 약간 그렇게 네. 되는데 예 그게 없을 그럴 경우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는 제가 그 분석가가 많았던 환경에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일이 딴 사람한테 간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부족해요. 맞아. 누가 해도 해야 돼. 못 해도 네. 해야 돼. 네. 뭐 지금 네 뭐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일이 안 들어오거나 이제 이러진 않기 때문에. 음.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쨌든 뭔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네네. 네. 그쵸. 예전에 이제 분석 예 심리학 나오신 분? 아 맞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팀은 좀 희한하긴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UX 박사 나온 사람도 있었네. 네. 근데 예 왜냐면 이제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분석 업무가 후루룩 오더라도 그쪽에 좀 더 이제 그쪽 어쨌든 분석이라는 게 그 백그라운드 지식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음 UX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고객 쪽이나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전공이 좀 더 네. 강점이 되는 경우가 네네. 있을 수가 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뭐 프로젝트를 좀 더 많이 맡으신다든가 하는 건 음 있었는데요. 예. 통계나 뭐 예 컴퓨터 네. 사이언스나 이런 쪽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다른 도메인 날리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맨날 그러면 말하는 예 뭐 데이터 사이언스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네네네. 예 많이 신발이 본 몰아들지만 네 항상 거기 보면은 그 도메인 날리지하고 수학 실력하고 컴퓨터 실력하고 이렇게 원 3개 그려 놓잖아요. 음. 예 그래서 나머지 2 개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안 강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런 UX 쪽이나 아니면은 예 뭐 심리 쪽이나 이제 이런 쪽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강조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약간 또 회사 성격마다 다르고 일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음.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저도 분위기를 잘 몰라서 네네. 예. 어떻게 다행히 이제 제가 지금 속한 조직 같은 게 그 전체 그 각 뭐 사업부마다 좀 빅데이터 조직이 있고 그걸 전체 좀 이렇게 총괄하는 센터 같은 조직이 위에 있는데 그 센터 같은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좀 경험해 볼 수는 있는 어 상황이 예. 네. 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런 고객 쪽이나 아니면 UX 예. 관련한 과제 같은 것들에 좀 어필을 해서 그런 쪽 예. 예. 쌓아가는 게 좀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런 관련 프로젝트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끼어들 수 있는지 음. 아니 내가 꼭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제가 이걸 배워서 좀 아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나 저도 역시 손이 모자란 때 언제나 익숙하기 때문에 뭐 꼭 이거 하나 하려고 사람 또 뭐 구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상황 많잖아요. 그런 네네네. 상황에서 그 딱 통계 아주 잘하지 못해도 우리 팀원들보다 잘하면 돼. 쪼끔만 더 잘하면 돼. 그리고 코딩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쌓는 게 훨씬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언제나 생각했어요. 아 네. 예. 예.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경험은 예. 혼자 예. 배우는 네. 것보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여담으로 예 네. 혹시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통계나 뭐 수학이나 아무튼 이런 쪽 하신 분들한테 밀리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일하면 업무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통계나 수학이나 컴공 네 배운 것들 중에서 정말 일부밖에 안 쓰이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 음.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아니 거기다가 이거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거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배웠다라는 거 정도는 대충 알지만 사실 대부분 까먹어요, 특히 회사 다니다 음. 보면은. 그쵸, 예.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아. 예 너무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혹시라도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잘난 척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네. 있으면은 분명히 본인이 더 잘하는 게 이 업무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음. 잘난 척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1 번 그다음 다음 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선 님 들리시죠? 네. 우선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 사이버 보안 분야는 미국에서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하고요. 우선 그리고 육아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하겠지만 여기도 우선 정규 예. 씨가 밤샘 근무 등에 네. 대해서 우선 말씀해 밤샘 주시고요. 근무. 예. 예. 그쵸. 제가 육아에 대해서 설명하긴 어렵기 네. 때문에. 예. 한국에서 데이터 쪽에서 밤샘이 데이터 쪽은 이것도 되게 그 경우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그 회사 안에 어떤 조직 안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밤샘이 많은 경우는 없어요. 사실 또 데이터 쪽이 밤샘한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밤새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쟤네는 뭘 하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어떤 그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데이터 분석가라든가 왜냐면은 저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도 일을 해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밤 많이 새요. 네. 이거는 왜냐면 그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대부분 뭐 예를 들어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른 회사에서 이쪽 프로젝트 해 주는 경우라든가 하는 건 항상 듀 데이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좀 저도 심한 경우에는 거의 3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예. 오케이. 되게 저의 과거 보면 막 되게 이상한 거 많아요. 막 3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기라든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지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예전에는 그냥 일반 회사에 있는 데이터 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사람을 갈아 넣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거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 흔히 말하는 SI라든가 이제 아니면은 그런 프로젝트 쪽 성격들은 아직 크게 변하지가 않아서 음. 그런 쪽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대신에 프로젝트가 쫙쫙쫙 쌓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프로젝트 경력이 바로 계속 쌓이니까요. 근데 대신에 여전히 밤새거나 하드코어한 음.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전 그 뒤에 조금 더해서 네. 우선 저는 해외 경험이긴 하지만 우선 아 사이버 보안 쪽에선 일한 적이 없고요. 보안 세큐리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들어갈까 하다가 유동적이구나. 제가 네. 깨달은 게 보안도 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음. 제가 생각했던 그 세큐리티 보안 감사 건너뛰기네요. 부분은 네. 테크니컬한 거보다 오히려 되게 그 그 회사 어. 내의 방침 그거를 정리하고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안 요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안도 정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게 그런 감사 분야는 오히려 그 서류 작업이나 그런 게 훨씬 많았고 테크니컬한 부분은 거의 없었고요. 그 법령이 어떤지 법규가 어떤지 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고 그 대신에 인제 만약에 뭐 해킹을 감지하는 그런 쪽은 시스템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쪽인데요. 그쪽에는 온콜로 뭐 계속 뭐 감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면은 딱히 뭐 아 그렇게 뭐 밤샘하고 그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온콜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 아니면은 또 보안 쪽이라 그러면은 누군가 침입해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상하는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그런 쪽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마소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그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랑 딱히 다른 게 없고요. 만약에 뭐 침입이 감지됐다 하더라도 그거 핸들링하는 팀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딱히 사이버 보안 분야라고 해서 밤샘이 많다든가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제 경험이 큰 회사 위주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닌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데이터 과학자로 근무하면서 밤샘 근무는 우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게으른 것도 있고. 예. 네. 그리고 밤샘이라는 것 자체가 밤샘보다는 온콜이라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인제 온콜인데 그럴 경우에 뭐 새벽 2시 3 시에 전화 받고 뭐 미국이랑 계속 전화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뭐 딱히 우리 뭐 다음 5일 동안 집에 못 간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늦게 일하면은 저녁 시켜 주고 대신에 한 9시 정도 집에 가도 그거는 음. 엄청나게 늦게 일하는 뭐 니네 막 어. 와 막 예 막 약간 일 주일에 한 번씩만 그래도 막 다 양해 구하고 약간 저희는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우선 마소고 마소는 또 유명하죠. 네. 아 다들 아. 아마존에서 빡세게 일하고 마소에서 은퇴한다라는 그래서 예. 저는 육아랑 그러니까 저희 집에 내니분이 계시긴 한데 전 솔직히 애들 아침에 밥 다 챙기고 도시락 챙기고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출근하면 신랑도 데려다 주고 10시 정도 출근해서 일하고 하지만 중간에 뭐 또 일 있으면 집에 가고 가끔가다 픽업해야 되면 또 뭐 3시 4 시에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제 리드가 30대 중반 남잔데 아 레벨도 저보다 높죠, 보스니까. 근데 뭐 3시 반 되면 맨날 퇴근해요. 일 엄청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 애들 픽업하고 그리고 인제 저녁에 또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마소가 좀 유명한 건 있어요. 워라밸 예 좋기로 유명하긴 해요. 그래도 음. 뭐 점심시간에 1 시간씩 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오고 가고는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딱히 예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예 다음 질문 "데이터 과학자에게 필요한 시각이나 성격이 있나요?" 하는데 역시 저는 정민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 필요한 시각이나 음. 성격 뭐 물론 당연히 꼼꼼하면은 음. 좋고요. 근데 이거는 일하다 보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인정한 덜렁이 음. 저도. 저도. 예. 예.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께서 거기 막 맨날 막 지하철 같은 데다 막 잠바 같은 거 두고 내리고 나도 돈 버리고 오고 막 예. 예. 지갑 잃어버리고 막 이래 가지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 성격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거의 예.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러다가 이게 일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좀 꼼 좋게 말하면 꼼꼼해지고 나쁘게 말하면은 까칠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분석적이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예. 봤을 때 '이게 언제나 그런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나?' 그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이거저거 따지게 되고 더 비교하고 예. 다시 실험해 보고 그러면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나? 저걸 바꾸면 저렇게 되나?' 예. 예. 계속 그러니까 좀 파고들고 아니 약간 예. 회의적으로 생각을 그쵸. 하고 예. 이런 성격이 생겨요 문제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처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일하기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일하다 보면은 어떤 시각이나 성격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음. 네. 특히 한번 데이터 좋은 거 보고 신나 가지고 막 발표했다가 대책에 까이고 나면 예. 예. 네. 예. 울고 싶다. 생각만 해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이 억지로 성격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맞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는 뭐 있으면은 좋지만 없어도 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저도 이에 대해서 되게 생각 많이 해 봤는데 저절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선천적인 건지 제가 정리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일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일을 할 때 음. 이렇게 따라서 요렇게 방식으로 이렇게 해 보고 요거 안 되면 저렇게 해 보고 그거를 웬만한 계획은 좀 짜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냥 막 시작할 때도 있고 음. 하긴 한데
네.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일하면서 생긴 것 저는 같기도. 저는 확실하게 일하면서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처음 일할 때고 지금 일할 때가 당연한 얘기지만 또 다르죠. 다르고 예. 저도 다르고.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다 비슷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쵸. 예. 음. 그래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음은 예. 박사학위. 권 박사님 되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음. 네. 제가 네. 어 여기저기 많이 얘기한 건 아닌데요. 사실 네. 제가 박사를 하다 때려쳤어요. 아 그러세요? 대담한 박사.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거를 더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지금도 한국에서 박사 하셨었나요 그럼? 네. 예예.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머신러닝 쪽을 잠깐 했었는데요. 음. 하다 말았는데 음. 뭐 근데 지금 일하는 거에서는 뭐 제가 박사를 더 한다고 해도 그다지 상관이 없을 거 별로 저도 전혀 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지금 전혀 할 생각이 더 뭐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1도 음. 없고요. 전 약간 예. 로망 있는데 약간 그 아카데미아에 대한 로망 예. 있지만 물론 예 음. 그걸 그 로망 때문에 하고 싶을 정도로 솔직히 너무 박사학위라는 게 어떤 걸 아니까 예 뭐 내 커리어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예. 딱히 예 저는 네. 그런 저도 계획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다음 그렇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 외에 몸값이 불려지고 차별화되는 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몸값이 네. 불려지는 건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어디서 불려지겠는 것인지 말하라마. 네. 네. 뭐 불려지는 거는 뭐 그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쪽인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박사학위 좀 하고 싶네요 잠깐. 네. 아주 잠깐. 리서치 쪽 하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차별화가 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일이 많아져서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역시나 이것도 지난주에 양파님께서 말씀하신 네. 내용이지만 원래 다들 그 데이터 쪽에 대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파이낸스 쪽에서도 데이터를 해야 되고 그쵸. 그런데 뭐 그냥 경영진들도 지표 보는 거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고 뭐 지금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모든 직군에서 데이터를 보고 숫자를 계산하고 하는 게 원래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였는데요. 단순히 이제 그런데 데이터 분석가라는 쪽이 생긴 거는 그냥 일이 많아져서 이게 데이터들이 워낙에 많아지기도 하고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아. 많아지고 예전에는 데이터를 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거는 몇 개 없었으니까 모든 직군에서 그거를 이제 보고 적당히 활용하고 해야 됐는데 이제는 뭐 통계라든가 이런 쪽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로 좀 더 파면은 좀 더 이제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좀 더 큰일 날 뻔했네. 탐색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런 다음에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하려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봐야 되니까 그런 목적도 많아지고 예. 그런 다음에 역시 데이터 자체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이거를 잘 조합해 가지고 하는 능력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점점 어떤 하나의 학문이 되어 가다 보니까 네네. 그 모든 네. 사람들이 그런 학문을 추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쓰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며 그렇게 되다 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더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뭐 백화점 매장 관리다, 뭐 치킨집 관리다 이런 경우에 그 노하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쌓아온 노하우로 그게 중요했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했고 그랬던 게 요즘엔 그게 다 재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치킨집 같은 경우에도 IoT 설치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해서 사람이 언제 많이 들어오는지 언제 그 주문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 반응이 어땠는지도 가능하고 배달의 민족으로 더 많이 오는지 어 이게 그 엄청난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으로 아. 하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너무 약간 혼자서 하기는 힘들었던 것들이 다 가능해지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 그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를
보는 능력이 예전에는 약간 그 대기업의 뭐 기획실 뭐 이런 데에 약간 좀 이렇게 국한돼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분야가 심리학이랑 더 없으니까 연관이 있을 수도 정말 수요가 있네요. 확 늘어난 게 아닌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음. 단순히 데이터를 가공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 특히 음.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그 업계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뭐 치킨 업계라 그러면은 자기가 이런 거를 분석해 봤더니 성공하는 치킨집들은 이런 것을 잘하더라. 뭐 배달의 민족의 뭐 그런 데서 배달 앱에서 뭐 오더가 오면 엄청 빨리 보내는 것이 뭐 도움이 뭐 그런 인사이트를 예. 아 뭘 재든지 그런 무슨 업계든지 그런 노하우를 데이터 수집과 가공과 인사이트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디나 몸값이 올라가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음. 컴공과 융합하여 생기는 비즈니스 모델도 관심 갖고 계신데요. 아무리 AI가 중요해져도 그 본질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뇌과학 분야 예. 뇌과학은요. 그러니까 우선 데이터는 어느 분야나 지금 엄청나게 아. 많아요. 뭐 웹사이트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주로. 예. 거기 말고 정말 데이터 안 쓰는 데가 없지 않나는 정도로 그런데 뇌과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이게 바이오 쪽이거든요. 바이오 쪽인데 예 뇌과학 정말 그 하드코어 뇌과학으로 가시려면은 거기는 완전히 바이오 쪽이고 거기는 공부 엄청 오래 하고 예. 포닥 10년 하고 막 예. 예. 아 분야 자체로 전망이 있는 건 확실한데 개인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말리고 싶은 분야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 과학을 공부를 하지 마시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시고 데이터 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 여기서 좀 전망 있는 분야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대한 요즘에 연구 엄청 많잖아요. 아무래도 다 돈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A/B 테스팅 이런 것도 다 거기 많이 기반을 하죠. 이런 사이트와 저런 사이트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하지만 뭐 꼭 설명 몰라도 상관없죠. 어느 거를 뭐 클릭한 더 하느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느냐, 어느 것을 더 많이 보느냐 그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론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경지에 달아났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비디오를 더 좋아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비디오를 더 좋아하는 거를 알고 그 알고리즘을 그러면 트레인을 해 가지고 그러면 비슷한 내용의 이런 비디오를 더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더 인게이지먼트를 늘린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뇌 과학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뇌 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한 유저 심리 분석이나 예 그런 거는 여기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지만 딱 그 분야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짧게 보시는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패션 분야라면은 아 패션 웹사이트에서 어떤 유저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주문을 할 때 어디서 스톱하는지 이런 거? 어 그쵸. 예. 다 연관이죠 요즘에는. 다 돈 되는 거니까 그게. 예. 예. 뇌과학 자체가 그 바이올로지하고 심리학하고 네. 네 뭐 컴퓨터 쪽하고 이런 거를 다 엮어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요. 네. 좀 예 이거를 가지고 근데 또 여기에 사업 수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이게 그쵸. 사업으로 학문적으로는 들어가면은 예. 사업 쪽으로 들어가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사업 수요나 사업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양파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좀 더 가깝게 되고 사실 이런 쪽 같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굳이 뇌과학이 들어가야 되나 예. 싶은 전혀 예. 뇌과학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아주 비추합니다. 예. 뇌과학 하시는 길고 긴 날이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뇌과학 전공하신 분들이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런 비즈니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 쪽 제가 미국 상황에 대해서 잘은 음. 모르지만
예, 양파님 말씀하고 그다지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다 커버를 한 것 같은데 또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시나요? 저 질문자 1인데 네. 조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네. 제가 회사에서 좀 겪고 있는 일 중에 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도메인 지식이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사업부 얘기를 좀 많이 이게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사업부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하고 네. 예. 좀 빼낼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빼내서 이제 그런 것들 프로젝트에 많이 반영을 하고 싶은데 네, 항상 맞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데이터를 그냥 단순 가공해서 이렇게 통계를 뽑거나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 예. 수출만을 좀 데이터 분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 아니면 예. 아예 완전 데이터 그 분석이라는 게 보물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데이터만 넣으면 예. 엄청난 게 짠 나온다 이렇게 아닙니다. 갑자기 깊은 한숨.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요즘 갭을 어떻게 줄여가야 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네. 실무자 입장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일단 그거 되게 데이터 분석의 영원한 숙제고요. 네. 진짜 네. 되게 하고 싶은 말 갑자기 막 백만 개면서 네, 속에서 되게 울분이 차오르는데 네, 험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좀 약간 진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거는 또 그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어쨌든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서도 그렇고 뭐 사업 전략, 기획, 뭐 개발 되게 여러 마케팅 뭐 등등등 엄청 많은 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마다 되게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정말 A부터 Z까지 다 달라요. 예. 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또 회사를 프로젝트를 많이 옮겨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쪽 일할 때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서 음. 예. 네. 근데 일단 예, 그 데이터를 그냥 추출해 가지고 보시는 그러니까 그냥 통계 내 가지고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명이 이거 샀네. 이게 그럼 제일 많이 샀네." 이런 식으로 네. 보는 거 되게 일반적인 패턴이기는 해요, 그거는. 왜냐면은 그분들은 그 이상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 이상으로 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는 본인들이 했어야 됐던 거를 굉장히 귀찮았던 거 그런 거를 대신 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왜냐면은 예전에 그 데이터 분석 같은 게 없던 시절에는 이제 그런 거 필요한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거를 그 DB 어쨌든 DB 관리자가 데이터를 제일 잘 보니까 DB 관리자한테 이제 뽑아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추출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음.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쿼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냥 이제 뭐 "우리 뭐 필요해." 하면은 뽑아서 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쪽 정보 추출 쪽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또 통신사라고 했으면 대기업이실 테니까 대기업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그런 쪽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예. 아마 그래서 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약간 답이 없어요. 예. 노답. 그래서 예,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주면서 한두 개씩 좀 더 추가로 그 음. 사람들이 음. 요구를 안 했더라도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게 필요해서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쫑쫑쫑쫑 뭐 레포트를 쓴다든가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결과로 주는 게 그냥 하시던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음. 그 결과로 하는 거에서 어차피 결과로 하는 어떤 거를 할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대충 아니까. 음. 그러면은 그냥 뽑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뽑을 때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같이 주면은 얘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음. 한 게 생겨 가지고 음. 그다음부터는 쪼끔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해지기는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 더 예. 많은 뷰를 보여주거나 약간 제가 좀 더 아이디어 네. 내 가지고 좀 제시해 보고 네. 약간 이 예. 활동을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요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좀 더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음. 데이터로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되게 답이 없는데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되고 요거는 요러요러해서 안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긴 한데 되게 사람이 이러다 보면은 그 왜 회사에서 그 자기계발서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회사에서 이제 뭐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막 되게 하라. 부정적이고 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네.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아 내가 그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음.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건 약간 아닌 건 아니더라고 해야지. 네. 그 엔지니어의 본능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와 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게 많이 변한다는" 아니 그 뭐지?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그러면 평균이 이러면은 괜찮지 않냐?" 그러면 "아니 이게 퍼센타일 99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뭔 말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게 이게 딱 보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높으니까 그게 그러면 야. 편차가 높다는 거는 이거 사실 음. 평균 값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유저 입장에서는 그 경험하는 게 아주 나쁠 수도 아주 좋을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선생님 이미 안 돼요 그거. 몇 년 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예.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그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말하는 게 100% 맞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yes, no 둘 중에 하나다. 그럴 때는 솔직히 이게 100%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그 내 엔지니어의 감성에 엄청난 해가 갈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면은 어 뭐 좀 좋아졌다고 볼 수는 그게 줄여야 되더라고요, 말을.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는 그 어 약간 그래도 기술적인 PM들하고 얘기하는데도 그 마소 PM들이면은 전혀 이렇게 네. 안 통하는 사람들 아닌데도 "이게 그럼 이렇다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1 시간 반을 강의를 하느냐 그냥 포기하고 네. 예. 그래서 타협하느냐. 예. 네. 네. 그 예. 그 타협이 진짜 예. 예. 어렵죠. 타협. 어렵죠. 예. 진짜 이거 영원한 아. 숙제기는 한데요.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께서 생각하는 환상을 그대로 놔두면은 아무것도 위험하죠. 못해요. 예. 위험할 뿐더러 데이터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음. 좀 열심히 구슬러 가면서 설명을 하기는 해야 해요. 그런데 또 음. 지금 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막 이런 얘기했다가는 일단 스릴러 거고 이거를 최대한 잘 풀어서 해야 되는데 대신에 역시나 이것도 그냥 무작정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안 맞아.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쵸, 그쵸. 이런 것까지는 어렵고 지금 있는 거는 요러요러하고 원래 이거 요러요러하니까 이런 것까지는 해 드릴 수 있어요."라고 이제 예. 그게 좋은 거 중간에 예. 그 잘 뭔가 타협하는 예.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옵션을 둬야 하는 예. 근데 예. 거기서 최악의 음. 방법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뭔지. 안 돼. 그게 최악이야. 내 안 돼요. 경험에서. 예.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예. 요즘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부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추출 업무를 좀 뭔가 필요로 하신 분들 대상으로 약간 예. 센터에서 좀 SQL 교육을 직접 제가 하기도 네네. 하고 네. "이렇게 뽑아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예. 가르쳐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네. 뽑을 게 많아지시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예. 걸 들고 오셔 가지고 그쵸. 가지고서 설명을 네. 요구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예. 되나.'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도 요즘에는 이제 어디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럴 때도 사람들한테 일단 그 데이터 보는 거 SQL도 그렇고 "지금 현재 회사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먼저 한 번씩 설명을 다 드려요. 네. 그래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라고 하면은 "와 재밌다." 해요.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요거는 여기 없어서 안 되고요. 이거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까요? 어쨌든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게,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우리 회사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일단 그래도 대충 라포기라도 보여주고 하시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이해도 훨씬 그나마 좀 더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왠지 너무 거의 좋습니다. 최악이 이런 것 네. 같아요. "우리 근데 이거 이번에 비싼 소프트웨어 이거 샀는데, 아니 이 파이프라인 이거 된다 해서 아 샀는데 근데 왜 이거 안 나와?" 음. 갑자기 어깨에 담 걸린 것 같아. 그럼 이거 되죠? 그러면 예. 예. 뭐 새로 그렇게 예. 사셨으면은 산 네. 거는 그 산 회사에 물어보라고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약간 길어져서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정민 씨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예. 아닙니다. 이사님이랑 그 이정님도 저희가 약간 좀 뻘쭘하셨을 수 있는데 그러게요. 바로 질문하세요. 막 와서 질문해 막. 그래서 좀 그랬는데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맞아요. 편집 아침부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희 편집 감사합니다. 잘해서 네, 제가 예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도움 될 예, 겁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박수 정민 씨. 예. 예,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리코드 스톱을 하고